안녕하십니까? 알파벳 5번째 시간인데요. 요 5번째 시간으로 알파벳은 다 마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긴장하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것은 이제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자, 이제 오늘은 어떤 걸 다루느냐 하면, 과연 이 글자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가, 어떤 소리를 내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짐작해서만 되지 않을 것이 몇 개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 보시면은요, 우선, 자, 알레프 이랬습니다. 이 소리는 과연 어떻게 날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쓰는 건 이렇게 쓰거든요. 기호를 이렇게. 마치 쉼표 있죠. 쉼표하고 같게 이렇게 표기하고,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요. 여러분들 아마 놀라실 거예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니까요.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설마 그런 소리를 내는가? 사실로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리가 안 나기도 하지만 사실 소리를 내자고 하면 이 무슨 소리 같으세요? 그냥 숨소리입니다. 강한 숨소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제 루아흐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소리 자체가 숨소리와 비슷해요. 루아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급하게 숨을 쉬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글자가 있을 때는 소리를 내자면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표기는 이와 같이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트는요, 그냥 이렇게 영문자로 B자를 써 놓았습니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조심하실 것은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붙었다가 나는 소리라는 것. 어떻게? 베이트 하는 거, 베이트. 우리나라 비가 옵니다.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B자를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몰은요, 여기 G자를 씁니다. A, B, C, D, E, F, G, G 하는 G.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소리가 나냐면요, 그 소리 쪽으로 나는 거죠. 예. 이것을 이제 이렇게 쓰고도 이제 G 소리 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거는 기역 소리, 저 목 안에서요, 나는 그 소리를 내면서 표기는 G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 달렛은 D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부드럽게 소리를 내자고 했던 헤이는 그냥 H를 씁니다. 그냥 H 써서 헤이. 근데 늘 이 글자는요, 약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제가 지금 약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앞으로 문법을 배워 들어가면은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글자는 잘 양보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참 우리가 공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헤이자는 어떻게 약한지 양보도 잘하고 숨기도 잘하고 그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강한 글자가 아닙니다. 아주 약하게 헤이 이렇게 합니다. 바브 요건 말이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리는 이렇게 V 그죠? A, B, C, D 쭉 가다가 이제 V 그러죠. V. 예. 요 V는 이 B하고는 다르죠. 예. 소리가 깊다 보니까 들을 때 마치 우로 들립니다. 예. 이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와우라고도 하고, 물론 이제 문법을 쭉 하면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이걸 자꾸 와우 그랬나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여기 슈렉이라고 해서 여기 점을 찍으면, 모음으로 그것은 우로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쓰이기 때문에, 와우 이렇게 표현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완벽한 우로 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건 우로 소리 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배우고요. 일단 여기서는 소리는 우리가 VV 그러잖아요. 예. V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는 Zine 그래서 이거는 이 J의 영어의 J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영어의 주 그러죠. 주 동물은 주 하듯이 그 소리가 나야 되는 Zine입니다. 이제 여기가 hit 그랬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H 발음이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어쩔 수 없어서 H 밑에다가 점을 이렇게 강하게 해달라는 표시로 찍은 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강하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사실은 맞는 표기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소리로 들어서 어떻게 히트니까요. 히트. 이걸 갖다 만약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그냥 K-히트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늘 설명했듯이 테이트. 테이트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주 강한 키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요드가 문제입니다. 요드는 어떠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요드는 그냥 가만 놔둬도 E로 취급받기가 아주 쉬운 그런 글자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그냥 이 소리가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 쓰임이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왜 Y자를 써놨느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Y자를 쓰고 여기다 A자를 쓰면 우리가 뭐라고 읽을까요? 그것은 Y와 A가 만나면 이야 이렇게 표현을 이제 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R을 만나면 Y가 R을 만나면 야가 될 것이요. Y가 어를 만나면 여가 될 것이요. Y가 오를 만나면 요가 될 것이요. Y가 우를 만나면 유가 됩니다. 그런 기능을 이 요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텍스트를 보더라도 요드 그래놓고 소리는 Y자를 써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Y를 어떻게 소리를 내시겠어요, 여러분들? 소리를 내라 그러면 읽으라면 Y 그러죠. 그러나 소리를 내라 그러면 그래서 공부 중 한 사람은 이건 이하고 가깝다. 이하고 가깝다 이런 벌써 그런 걸 알게 됩니다. R을 만나면 야 되는 거고 어 만나면 여 되는 거고 오 만나면 요가 되는 것이고 우를 만나면 유가 되는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아시고 그냥 놔두면 2일 가능성이 99%다. 왜 99%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걸 만나면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99%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프는요 그냥 K 소리가 납니다. 이건 아주 가벼운 K입니다. 물론 미형에 이렇게 왔을 때는 더 가벼워져서 아주 이 철자가 맨 끝에 온 단어를 소리낼 때는 어떻게 소리내냐 아주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H자를 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메드는 이미 배운 바와 같이 L입니다. L. 정확히 소리내면 이제 영어로는 L. 그렇죠. L.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써서 될 일은 아닙니다. L. 그렇죠. L. 이렇게. 꼭 L자를 내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cleanliness. 이렇게 할 때고, 맞물리는 L자입니다. 요거 맨문은 그냥 M 소리가 납니다. 눈. N자 소리 납니다. 니은자죠, 우리나라. 요 기억하십니까? 요 미형은 아주 조금만 구부러집니다. 크게 많이 구부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메크 이럴 때요. 요건 더 이만큼, 거기 보시면 그림에 이렇게 나가도 돼요. 이만큼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편의상, 여기 조금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예쁘게 아주,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아주? 사메크 이렇게 씁니다. 자, 표기도 S에다가 요 S와 구별하여 여기 신하고 구별해서 여기다가 이제 강하게 하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점을 찍어 놓은 것 뿐입니다. I는요, 아까 요거하고 반대로요. 요걸 요렇게 한 것처럼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재밌을 텐데요. 이 소리는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래요. 이 소리는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떤 것과 만났을 때 아도 되고 오도 되고 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 글자 자체로서는 그냥 표기는 이렇게 하되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피 소리가 나죠. 그냥 피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맨 끝에 오면 더 약해져서 아주 더 이렇게 요 알레프 할 때 요 맨 끝에 요 글자 쓰거든요. 요 글자와 요 글자를 써서 알레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알레프 그러잖아요. 아주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자디 그랬어요 제가요. 자디 또는 사데이 이렇게 그렇게 들려요. 그 본토 발음이 그렇습니다. 사데이. 그러면 제가 연구해 볼 때 그러면 그 사데이 그랬을 때는 여기 사메피에
그 쌀을 쓴 거냐? 아니에요. 요건 상당히 요게 좀 들어가 있는, 쌍지읒이 들어가 있는, 또 치읒이 들어가 있는 짜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시간에서는 짜디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 표기는 말이죠. 어차피 영자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때는 뭐 TS를 써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TS 쓰면 이제 치읓 발음 내는 겁니다. 그냥 치읓 발음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영자로 쓰고 있으니까 TS로 써서 묶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치읓 소리 나는가 보다. 차디? 뭐 차디도 소리를 내요. 짜디 이렇게. 짜디가 아닙니다. 짜디 그랬어요. 수정하겠습니다. 짜디가 아니고 짜디 이렇게. 자, 호프죠. 호프는 요거 영문자, 소문자 제가 지금 이제 인수자, 소문자 써놨습니다. Q자, Q 소리가 나는 거. 그 다음에 ration, R 소리가 나는 겁니다. resurrection, rose 뭐 그런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쪽에 점이 찍히면 she. 왜 저 발음부어 중에 왜 이렇게 저 S자 쭉 느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표기하는 거. 그냥 소리 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나고요. 이쪽에 점이 찍히면은 그냥 S, 편안한 S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는 타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5번째로 알파벳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요 글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레프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끝 글자, 알레프, 타브,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맴자를 합하여, 그럼 순서대로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레프, 맴, 그 다음에 타브. 기억하시기 좋죠? 왜? 첫 자와 가운데 있는 글자와 맨 끝 글자를, 세 글자를 합해서 진리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에메트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에메트 그러거든요. 그냥 첫 글자, 가운데 있는 글자, 요 맨 끝 글자, 그냥 세 글자만 딱 모아가지고요. 에메트, 진리다라는 단어를 만든 것을 볼 때에 깊은 의미가 여기에 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첫 번부터요, 맨 끝까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어김없는 진리요, 불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느니라 하는 의지를 알파벳 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증해보면 더 놀라셔요. 왜 이 그 글자가 정 가운데 있는가? 엄연히 정 가운데 있는 걸 제가 이제 여기서 검증할 것입니다.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그냥 세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요드가 열이니까요. 그 다음에, 11. 요건 이제 하나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로 취급하자고요. 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 다음에 21, 22. 그래서 알파벳이 몇 자입니까? 22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알파벳 22글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음이라는 것을 지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안에는 절대로 모음 비슷한 것도 없어요. 모두가 자음이라는 개념을 지금 확고히 평생 동안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안에는 모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 모음 비슷한데? 모음 비슷한데? 아닙니다. 그 점을 잊어버리셔가지고요. 항상 공부하셔가지고요. 이게 진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알파벳 22글자 모두가 자음인 것이다. 자음의 개념은 무엇인가? 모음을 만나야만 온전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우리나라 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다 자음이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것은 모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파벳 22글자는 모두가 자음입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에메트에 대한 걸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쉴 때 다르게 쉽니다, 제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잘 아시는 거고. 이제는 이렇게 쉬어요. 11, 12, 13. 이렇게 셉니다. 분명히 13개죠. 그리고 요 글자를 기억해 두자고요. 자, 요 글자, 맴매, 미형이 아닌 맴자를 기억해 두시고요. 두시고 나서 한번 또 세보시자고요. 요거 빼놓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요거는 한 글자니까요. 열세.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글자를 집합시켜 놓고 보니까 요 맹자 앞에 13글자가 있었고 지금 세어본 거와 마찬가지로 13글자가 있다. 그러니까 공평히 했을 때 요 맹자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쓸까요? 자, 열은 다 아시는 거고 열하나, 열둘, 열셋. 완벽히 13개잖아요. 요거 빼놓고 요건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고 한번 세어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러니까 공평히 맨 앞에 13글자가 있고 맨 뒤에 13글자가 있는 것이 검증이 되었죠? 보세요. 요 알렙하고 요 mem하고 요 타브하고 합해서 3글자를 가지고 에메트라고 있거든요. 그 진리다 그런 얘기죠. 무슨 뜻이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알파벳을 배열하시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잘 아시죠? 중심에 어김없이 정중앙에 글자를 탁 하셔서 알레프, 맴, 타브 글자를 싹 뽑아가지고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다, 불변인 것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알파벳 안에서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열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에메트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것이 이제 소리는 그렇게 나는 것이고요, 표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무슨 뜻이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알레프, 황소입니다. 베이트, 쥐입니다. 기몰, 이건 낙타입니다. 약대라고 그러죠. 다알레트, 요거는요, 문입니다. 도어입니다. 게이트입니다. 성문입니다. 집문입니다. 또 성전의 문입니다. 모든 문입니다. 근데 아실 것은 문이 열려 있어요. 폐쇄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히 비를 막아주고 벽도 막아주지만 앞으로는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잘 영적으로도 뭐 영적 해석은 제가 여기서 안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요건 창문입니다. 이걸 너무 좁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창문을 격자창 이렇게 이제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창입니다. 이렇게 숨구멍이기도 합니다. 창문이기도 하고 숨구멍이기도 합니다. 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갈구리, 이렇게 그냥 갈구리입니다. 그 전에 시골에서 보면 저 아궁이에서 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생긴 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무기입니다. 무기, 자인. 그 다음에 이거는요 울타리입니다. 전혀 어디도 열려져 있지 않은 그런, 근데 한 곳은 열려 있죠. 한 곳은 꼭 열려 있습니다. 완전히 울타리로 막아주시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양떼가 안전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지키는 목자가 말이죠. 노예가 말이죠.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뱀입니다. 그래서 쓸 때 이렇게 해서 뱀이고, 요건 손이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아까 그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건 구부린 손이거든요. 구부러져 있는 손. 그래서 이건 20입니다. 숫자로는 20을 쓰고요. 20. 그 다음에 이거는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소 묶어두는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물입니다. 물이 또 문제인데요. 이제 많은 물, 졸졸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 강물, 모든 물이 물입니다. 이건 물고기고요. 이 사메크는요, 이렇게 받침대예요. 쉽게 말하면 받침대라면 어떤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서 그 기단을 완벽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다진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요 아이는 눈입니다. 눈동자. 눈.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요. 눈동자가 요 아이예요. 눈동자 말고 눈. K는요, 요거는 얼굴이기도 하고요. 또 입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얼굴로 대표됩니다. 얼굴. 가만히 보면요, 요전에도 제가 물이 있고 물고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잘 보고, 눈이 있으면 잘 보는 거잖아요. 잘 보고 나서, 얼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잘 보는 거.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전체 몸뚱이가 몇 양이면, 눈은 몇 양이다. 이제 그런 그 비유의 말이 있습니다. 아주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본 다음에,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아마 그런 배열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요 짜디는요, 짜디는
책에 보면 낚시 바늘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꾸불꾸불 뭐 걸리게 돼 있잖아요. 비늘이라는 거 아세요? 낚시가 그냥 삐죽하지만 않고 딱 꼬부라진 게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꿰인 게 말이죠.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걸 미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이 구약 성경에 쭉 보면 미늘이 쭉 나옵니다. 미늘 단어도 나오는데요. 낚시 바늘 또는 그 미늘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석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요거는 저 바늘구멍입니다. 바늘구멍. 고대 글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길게 해놓고 그 바늘구멍 마냥 이렇게 해놓은 글자로 자꾸 변화돼서 이렇게 바늘구멍입니다. 이 구멍 굉장히 커서 실을 꿰기가 아주 쉽게 생겼어요. 바늘구멍이다. 이건 뭐 설명해드린 것처럼 정상 또 시원, 시간적으로 볼 땐 아르케 아주 저쪽 시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 전 이런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건 이빨입니다. 이빨이고요. 여기는요 하나의 표지. 마일스톤 그러죠? 마일스톤. 왜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 이렇게 마일스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어떤 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미진한데 1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일단 여기까지 알파벳 성경 히브리어 알파벳 이제 제 5강인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많이 좀 써보시고요. 소리도 좀 내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